오늘은 말이야, 볼텍스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 상견이가 있는데, 이 상견의 이름을 보통 사람들이 KT 상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KT 상견이라고 그러느냐면은, 코스텔리츠하고 사울레스가 서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서방에서는 KT라고 그러고, 러시아에서는 베르진스키 트랜지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게 얘기를 하면은 BKT 트랜지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이거 아직 상을 못 받았는데, 만약에 상을 받는다 그러면은 세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두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요 사람하고 상을 받는 게 빼한 것 같아. 만약에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러면 요 사람이 상을 받는 게 빼한 것 같아요. 코스텔리츠하고 사울레스가 일을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의 논문에 베레진스키의 오리지널 논문이 레포가 돼 있어. 베레진스키가 일을 처음으로 한 게 1972년이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한 게 1973년도예요. 코스텔리츠는 사울레스의 제자고, 코스텔리츠는 대학원 시절에 사울레스 밑에서 저 일을 했고, 코스텔리츠는 그 후에 브라운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큰 업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사울레스는 계속해서 큰 업적들이 이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 BKT 트랜지션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게, 이게 뭐냐면 예전에 얘기했던 그 상전이에요. 내가 이 차원의 XY 모델은 어떻게 되느냐면, 2차원 XY 모델은 상전이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느냐면, 오도 파라메터로 보면은 t equal 0에서 상전이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여기에 t equal tkT가 되는 곳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거기에서는 그 dk가 코릴레이션 펑션이 마이너스 이런 엘지브렉 디케이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처음 시작되는 그 온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KT 코스텔리츠 사울레스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는 이제 BK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상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끝없이 깊이 이제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끝없이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에 지금 이러한 레티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런 레티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이제 볼텍스니까 이게 이제 이런 모양의 화살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곳을 이렇게 잡더라도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페이즈 변화가 360도란 말이야. 0도에서 90도에서 180도, 270도, 360도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면 0도에서 45도, 90도, 135도, 180도 이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길어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는 90도씩 돌지만은 여기서는 한 번 갈 때마다 45도씩 이제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그랬느냐면은 그레디언트 파이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R분의 N에다가 이렇게 써놓고서 그 다음에 A의 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 360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R이 1인 경우, A인 경우를 보면은 90도 돌아가고 180도 돌아가고 270도 돌아가고 360도 돌아가는데 R이 만약에 2A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45도 돌아가고 90도 돌아가고 135 이렇게 되니까 2배가 되면은 돌아가는 게 변하는 게 뭐냐면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R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DL 이렇게 써놓고서 한 바퀴 각도의 변화를 한 바퀴 돌리면은 이제 2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360도가 아니라 720도도 될 수가 있거든. 더 빨리 도는 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4파이도 되고 그러고 그 다음 6파이도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2n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그레디언트 파이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레디언트 파이는 R분의 N에다가 A파이 이렇게 돼요. 어느 방향으로 이 페이지가 증가를 하느냐면 접선 방향으로 페이지가 증가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볼텍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볼텍스 한 개가 있는데 볼텍스의 사이즈가 되게 이 사이즈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를 우리가 L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말이에요. 이 사이즈, 이 길이를 한번 L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전에 XY 모델에서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면 JS 자승 이렇게 써놓고 에너지가 D 자승 R 이렇게 써놓고 그레디언트 Y의 R, 그레디언트 Y의 R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2분의 JS 자승 이렇게 써놓고 D 자승 R 이렇게 써놓고 요거 그레디언트 파이 서로 곱으로 된다는 거는 요전에 이제 공부를 했었지, 유도를 했었지. 그래서 그레디언트 파이의 자승이니까 R분의 이거의 이제 자승이에요. 그래서 R 자승분의 N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JS 자승에다가 2차원이니까 R에 DR에 E의 세타 그런데 D의 세타는 D파이는 2파이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왜냐하면 앵귤라 디펜던스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R자승분의 N자승 이렇게 써놓고 이걸 이렇게 지워버리면 R분의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A부터 길이가 L까지다. 그러면 이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 J의 S자승에다가 N자승에다가 로고의 L 오버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면 로가리즘의 L에 이렇게 비례하게 되더라. 만약에 2차원이면은 2차원 인피니트 플레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플레인에서는 에너지가 그래서 무한대로 돼가지고 볼텍스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얼마의 에너지가 드느냐면은 무한대의 에너지가 들더라. 그런데 이 무한대는 로가리즘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다이버지하는 모양이 굉장히 이게 슬로우 다이버지가 하는 거예요. 로가리즘이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KT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는 거를 한번 보자. 지금 여기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모든 스핀이 한쪽 방향으로 있는 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였는데 이제 조금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조금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 그랬어요. 조금씩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지만 어느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잡더라도 어느 부분을 동그랗게 잡더라도 그 각도의 변화의 합은 델타 파이의 썸메이션을 하면 이게 항상 제로가 돼.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스피드 웨이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스피드 웨이브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놈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볼텍스가 하나 생겨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 이게 여기 뭐 하여간에 뭐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돼가지고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하나는 볼텍스가 하나는 마이너스 볼텍스가 마이너스 볼텍스 예전에 그림 아주 멋있게 그려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게 참 시청각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주 한 번만 보면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수영아 네. 아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여? 제 눈이 좀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래, 돌려가면서 보자. 돌려가면서 보고 있어야지. 자, 그럼 이제 다 돌려가면서 봤으니까 다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밖에서 보면 다 어떻게 돼 있느냐면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적방향으로. 그래가지고 이쪽 밖에서 보면 다 어떻게 됐었느냐면 볼텍스하고 안티볼텍스가 여러분들 보면 밖에서 보면은 다 그쪽으로 한쪽으로 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예 밖에 쪽에서 보면은 하나도 변한 게 별로 없고 그 로컬하게 여기만 이렇게 변했거든. 그래서 이때 에너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변한 게 없고 요거의 길이를 이 L이라 그러면 그때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면 에너지가 이번도 이제 로그 L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볼텍스하고 엔티 볼텍스가 있으면 그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로그 L이야. 물론 여기다가 이제 또 콘스탄트가 이렇게 붙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에너지에 콘스탄트 붙는 거는 다 빼버리지. 힘을 할 때는 그레디언트 딱 치면은 콘스탄트 없어지면서 그러면 이 에너지를 이렇게 보면 로그 L이란 말이야.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볼텍스하고 엔티볼텍스가 있는데 요 앞에 붙어 있는 게 또 이게 플러스예요. 이게 플러스. 플러스인가? 자, L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L이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냐 작아지냐? 에너지 커져. 에너지 커져. 어? 자, 열이 나면 불타고가 나가지고 열이 나면 온도가 올라가면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볼텍스하고 엔티볼텍스가 서로 멀어져.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낮아지면 가까워지다가 아주 가까워지면 맨 마지막에 소멸한다 얘기야. 온도가 낮아지면은 가까워지다가 아예 소멸해. 이쪽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온도가 낮으면 결국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이쪽 보면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볼텍스하고 엔티볼텍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까워지다가 그 다음에 소멸하게 된다. 응? 온도가 가까워지면
낮아지면 가까워지다가 결국은 이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거꾸로 어떻게 돼요? 멀어지지. 멀어져. 근데 멀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멀어지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로가리즘의 L이니까 멀어져도 끝까지 멀어져서 무한히 멀어지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무한히 된다 이게야. 그런데 KT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KT 트랜지션은 볼텍스하고 지금 있는 볼텍스와 엔티 볼텍스가 끊어지는 상전이를 그 온도를 KT 트랜지션이라고 한다 이게야. 트랜지션 템퍼레처. 그러니까 볼텍스하고 엔티 볼텍스가 어떻게 되느냐면 볼텍스하고 엔티 볼텍스가 끊어져서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인디펜던트가 되는 게 뭐냐면 KT 트랜지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웃기는 거야. 왜 웃기는 거냐면 끊어질 수가 없다 그랬잖아 조금 전에. 왜냐하면 끊어지려면 에너지가 무한한 에너지가 되니까 끊어질 수가 없는데 KT 트랜지션은 우리가 배우기를 조금 전에 뭐라고 배웠느냐면 finite temperature에서 KT 트랜지션이 나타난다 그랬지. 에너지를 무한히 온도를 무한히 넣게 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KT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부터는 코릴레이션 펑션이 익스포넨셜하게 변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묘미가 있어. 이 자연의 묘미가 묘미. 이 세상에 이렇게 재미나니까 이게 물리 공부를 한다 얘기야. 뭐냐면 여기 볼텍스가 있어요. 볼텍스가 있어. 볼텍스하고 엔티볼텍스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차원에서는 볼텍스가 생겨나면 엔티볼텍스가 항상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차지가 콘서브 된다 그래서. 근데 이놈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를 가해가지고 이놈이 멀어지면은 에너지가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무한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라질래야 잘라질 수가 없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쿼크하고 비슷해. 쿼크 어떻게 돼 있어요? 쿼크 두 개의 쿼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싱글 쿼크를 꺼집어낼 수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둘을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끊으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결국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쿼크를 꺼내낼 수 있느냐? 싱글 쿼크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여기는 이걸 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잡아다니면은 점점 에너지가 커지니까 잘랄 수가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2디멘셔널 시스템에서 이놈만 볼텍스, 엔티볼텍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다시 볼텍스하고 엔티볼텍스가 또 생겨나. 왜 볼텍스, 엔티볼텍스 생겨나? 온도를 더하면은 페어 한 개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또 페어 나타나고 또 페어 나타나고 그래서 하여간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되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항상 개수가 똑같아. 그래 토탈 차지는 제로가 돼.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요게 요놈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스프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결합이 돼가지고 둘이 이제 멀어지기 시작을 해. 멀어져. 그런데 뭐가 생겨났느냐 하면 요놈이 생겨났다 이게 요놈이. 응? 주위에 요놈이 생겨났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런 놈들이 많이 생겨나지. 이쪽저곳에 많이 생겨요.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결혼한 애는 얘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가까이에 이게 샥시가 하나 생겨났구나. 그러면 이게 밖에서 이렇게 보면 요거하고 요거에 커플이 돼 있는지 요거하고 요거가 커플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 이펙티브하고 둘 사이에 커플링이 다른 페어들이 자꾸만 생겨남으로 해서 이 둘 사이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느냐면 늘어나나 줄어들게 된다 이게야. 그래서 이놈이 워낙 멀리 있을 때는 중간에 이것저것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펙티블리 커플링이 깨진다 이게야. 둘 사이에. 응? 이펙티브 커플링이 이제 깨져. 힘이 제로가
이게 뭐하고 마찬가지냐면 이른바 다이렉트릭 콘스탄트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게 다이렉트릭 이게 콘스탄트하고 마찬가지. 이게 3차원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3차원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플러스 차지가 여기 있거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차지가 여기 있어요. 둘 사이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힘으로 따지면은 Q자승에다가 이렇게 R자승이 이렇게 되지만 포텐셜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R분의 Q의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런데 고체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체 내에서 이렇게 플러스가 있으면 플러스 주위로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꼬이고 마이너스 주위로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결국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의 인터랙션이 이제 작아지면서 힘은 어떻게 되느냐면 힘이라는 거는 포텐셜은 어떻게 되느냐? 포텐셜은 R분의 Q 써놓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이런 모양이 된다. 이게 무슨 포텐셜이 되지? 그때 유가 포텐셜이 되는 거 여러분들 흔히 잘 알고 있지. 저 안으로 들어가면, 고체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에 유가 포텐셜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놈들이 있어가지고 이 매질의 폴라리제이션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다이렉트릭 콘스탄트의 변화가 생겨나가지고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진공에서는 1이지만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1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바뀌면서 결국 모든 그 안에서의 성질이 바뀌면서 포텐셜이 유가 포텐셜이 된다는 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이거는 3차원이고 이거는 2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2차원의 일렉트론하고 홀이 저 안에 있으면은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KT 트랜지션이 벌어지면서 둘 사이의 인터랙션이 이펙티브 인터랙션이 이렇게 이제 죽어가면서 뭐가 되느냐면 이게 프리 볼텍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야. 프리 볼텍스라는 것은 왜 프리냐면은 페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잘라져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근데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지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면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지의 개수는 같습니다. 플러스하고 그지? 뭐 심으로겠구나 반지 안 준다 그래서 반지 줄게 주라 그렇게 이 기뻐하는 표정. 그래서 이게 사진 넣고 다시 이게 교사하고 학생 사이에 이게 교수가 남자고 학생이 여자가 아니고 둘 다 남자예요. 아주 머리 예쁘게 났다야. 그래서 이게 프리 볼텍스 있지, 프리 볼텍스. 그래서 볼텍스하고 앤티 볼텍스 사이의 인터랙션이 이게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그게 뭐 때문에? 폴라리제이션이 돼서 그렇다, 이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서 보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놈이 있지만 멀리서 보면은 매질이 어떻게 되냐면 매질이 뿌해져가지고 말이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의 인터랙션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거를 여러분들 멀리서 저 물체를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먼 데서 이렇게 봤을 때 그때 그 수학적인 테크닉을 뭐라 그러죠? 리노멀리제이션이라 그러지. 여러분들 리노멀리제이션 뭐 별로 많이 설명을 안 했지만 이거를 리노멀리제이션 그리고 어프로치로 써서 RG를 써가지고 처음으로 이거를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코스텔리치하고 코스텔리치 사우레스가 처음으로 이거 했어요. 후에 호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어널리틱하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지만 그래서 이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처음으로 계산한 사람이 호셀레스, 사울레스 그 다음에 호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계산을 이제 했는데 그 플로우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은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언제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KT 트랜지션에 대한 아주 깊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 RG 플로우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고 RG를 어떻게 계산했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KT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런 이펙티브 다이렉트릭 콘스턴트에 의해 가지고 두 개가 쪼개지는 게 이런 거다. 근데 이 RG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가지고서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RG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쓰지 않고
이거를 프리 에너지로 계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KT 트랜지션의 온도 이거를 구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해느냐면 약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약식으로 구했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퀵 앤 더리 웨이라고 그래. 알았지? 몰랐어? 퀵 앤 더리 웨이. 그러니까 이렇게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은 퀵 앤 더리 웨이 뭐 이렇게 하거든. 내가 이거 리더한 거는 퀵 앤 더리 웨이. 그것도 고지식하게 말이야. 어떻게 더럽게 구했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이게 약식으로 구했다 이런 거. 퀵 앤 더리 웨이.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걸 프리 에너지로 이렇게 보면, 프리 에너지의 변화를 보면, 자, 여러분들 에너지의 변화는 뭐냐면 델타에다가 델타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T의 델타 S인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에너지가 0도에 비해 가지고 에너지가 얼마만큼 볼텍스, 엔티볼텍스 이게 생겨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인자성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 조금 전에 이렇게 구했지? 볼텍스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시스템이 있어.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이 얼마가 되냐면 길이가 L이야. 그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볼텍스가 프리 볼텍스가 하나 이렇게 생겨났다 그러면은 프리 볼텍스의 요 안에서 프리 볼텍스의 에너지의 변화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엔트로피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엔트로피의 변화는 여러분들 엔트로피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T 써놓고 그 다음에 써놓고 TP에다가 이렇게 퀵 앤 더리 웨이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여러분들 뭐죠? 그 엔트로피는 KB에다가 로그 써놓고 경우에 쓰지. 엔트로피는 KB의 로그의 경우에 쓰지, 그지? 이 경우에 쓰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래가지고 요 길이 요게 몇 개가 있느냐면은 L 오버 A고 여기가 요 사각형이 그래서 몇 개가 있느냐면 L 오버 A의 자승이거든. 그래서 T에다가 KP에다가 LN 이렇게 쓰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 좀 엉터리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요. 엉터리가 좀. 왜냐하면은 퀵 앤 더리 웨이라는 거야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저 리노멀리제이션 그룹 가지고서 RG 플로 다이어그램을 다 그리냐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라 그러면 할 수도 있어. 내가 저번 옛날에 다 유도해 봤었거든. 해주세요. 싫어. 못하겠다. 저거 지금 하려면은 이거 하고 시험에 넣을까, 시험 보면? 고마워.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안 돼. T가 T스보다 작으면은 말이야, 이게 온도가 낮으면은 이게 델타 G가 어떻게 되니? 델타 G가 이게 TC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TC라는 거는 저 델타 G가 제로가 될 때를 TC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TC는 어떻게 되냐면 2의 KP에다가 I JS 짰으면 N 짰으면 요 온도를 말이야, 저게 제로가 되는 온도를 이제 TKT라고 이렇게 써놓고 TKT에 T가 TKT보다 작으면은 델타 G가 0보다 작고 T가 TKT보다 크면
델타 G가 0보다 작더라. 뭐 이런 거를 놓고서. 그러면 어디가 프리 에너지가 더 작으냐면 온도가 높을 때는 이게 지금 뭐냐면은 프리 볼텍스가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델타 G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본 거거든. 그러니까 프리 볼텍스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 볼텍스가 프리 볼텍스가 만들어져야 세상이 더 편안하고 안정이 돼 있다. 언제냐면 T가 TKT보다 온도가 올라가면 프리 볼텍스가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래서 프리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더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도가 올라가면 처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돼 있던 것들이 스핀 웨이브가 나타나고 볼텍스, 엔티볼텍스 페어가 나타나고 온도가 더 올라가면은 드디어는 그놈이 깨지는 놈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깨지는 놈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에너지적으로 프리 에너지로 보면은 그게 프리 에너지가 더 미니멈이 된단 말이야. 왜 그렇게 되느냐면 프리 에너지가 왜 미니멈이 되냐면 에너지는 더 커지지만 무질서도가 증가를 해가지고 프리 에너지는 이제 0보다 작아지는데 그래서 볼텍스, 엔티볼텍스 페어가 깨지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K가 KT보다 더 높은 경우가 이렇게 된다. 그런 거를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싶으면 RG 플로 다이어그램을 RG를 이게 구하면 돼. RG로.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초전도하고 스핀은 어떻게 해? 초전도하고 스핀은 어떠냐? 이건 같은 시스템이에요. 같은 시스템인게 스핀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스핀을 보면 뭐가 나타나느냐면 항상 여기에 앵글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클래시컬 스핀이에요. 퀀텀 스핀이 아니에요. 클래시컬 스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클래시컬 스핀 시스템은 스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앵글이 있어서 스핀의 X방향하고 Y방향이 이렇게 있는데 스핀의 X방향은 S에다가 코사인 이렇게 되고 S에다가 사인 이렇게 돼요. 스핀은 클래시컬 스핀이기 때문에 스핀은 그거는 서로 커뮤니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퀀텀 스핀에서는 커뮤니티 릴레이션을 만져버려야 되는데 스핀이 이제 크게 되면은 클래시컬 스핀하고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초전도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전도는 웨이브 펑션이 있어가지고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거는 2에다가 i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게 이제 물론 온도가 매우 높으면 쿠퍼 페어가 없어지니까 이게 0으로 가지만 온도가 이렇게까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온도가 매우 높지 않으면 푸사이가 0으로 가지 않을 거고 우리가 쿠퍼페어가 깨지는 거는 TC 근처로 가서 갑자기 후다다닥 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콘스탄트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위 시스템에서 S를 콘스탄트로 놓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고 그런데 이 페이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X방향은 이렇게 써놓고 페이지 써놓고 코사인에 파이 그 다음에 Y방향은 사이에 파이 이렇게 되니까
이 스핀 시스템하고 초전도 시스템하고 이게 완전히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KT 트랜지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냐? 그러면 KT 트랜지션을 볼 수 있을 거냐? 2차원 틴필름에서 이 2D 씬필름, 초전도 씬필름에서 KT 트랜지션을 볼 수 있을 거냐? 여기에서 KT 트랜지션을 만약에 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자, KT 트랜지션이 일어나려면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KT 트랜지션이 일어나려면은 이 시스템의 길이가 인피니티로 돼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었던 그 KT 트랜지션이라든지 이런 상전이는 2차원의 상전이다 그러면은 2차원이 충분히 2차원이 돼야 되는 건데 충분히 2차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상전에는 이게 인피니티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상전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인피니티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세상에 인피니티를 가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실험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뭐냐면은 거의 인피니티로 가는 무한 시스템이거나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effectively 인피니티냐 뭐 이런 거. 그런데 말이야 이 KT 트랜지션이 2차원 필름에서 KT 트랜지션을 볼 수 있느냐. 인피니티가 effective하게 인피니티로 가면 되는데 근데 볼텍스하고 여기에 지금 볼텍스하고 엔티볼텍스가 이렇게 생겨난다. 그러면은 둘 사이 인터랙션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포텐셜이 둘 사이 거리를 R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로그 해놓고서 이게 R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응? 그렇잖아. 2차원하고 똑같으니까 2차원에서 우리가 구할 때는 로가리즘이 R이었잖아. 응? 아, 그런데 2차원 씬필름에서 로가리즘이 R로 하려니까 이거를 하려니까 이 길이가 이런 거는 언제 성립이 되느냐 하면 R이 페네트레이션보다 상당히 커야지만이 이런 거리가 나오는데 이 페네트레이션을 재보니까 이게 1m 뭐 몇 미터 이게 굉장히 커야 돼. 1m. 응? 씬필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씬필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의 뭐니 이게 책상 정도 되는 데서 씬필름을 만들면 거기서 볼텍스가 엔티볼텍스가 만들어지는데 말이지. 그러면 이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상을 어디다 푹 담가야 되느냐면 이게 액체밀속에다 푹 담가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응? 그냥 엄청나게 큰 크라이오스탯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푹 담그면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뭐냐면 2차원의 스핀 시스템하고 2차원의 초전도 시스템을 보니까 이펙티블리 같을 것 같았는데 이게 둘 사이 인터랙션을 하려면은 시스템이 너무나 커야 됐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2차원 심플림에서는 초전도체를 볼 수 없었다. 그러면 어디서 보느냐? 여기에서 KT 트랜지션을 볼 수 있는 대상을 찾아라. 사람들이 KT 트랜지션 이걸 다 이론으로 계산한 다음에 하면 뭐하냐? 이거 볼 수 있는 데가 세상에 한 군데도 없으면 하나만 하냐? 물리는 무슨 시스템이 물리는 어떤 거냐면 물리는 이거는 경험과학이야. 이게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만 하라 말이야. 근데 실험을 할 수가 없고 세상에 이런 걸 할 수 없으면은 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KT 트랜지션이 나타나는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해가지고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찾은 게 뭐냐면은 고체 내에서 디펙트 중에서 어떤 디펙트가 있느냐면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스크루 디슬로케이션. 여러분들 디펙트에서 스크루 디슬로케이션 저거 그림 어디서 본 적이 있는가? 자, 그러면 누가 어디? 기텔에서 봤지. 기텔 어디서 봤어?
거의 맨 마지막 장 되면은 스크루 디스로케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이 어떻게 되느냐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인지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 그 스크루 디스로케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톡톡톡 잘라보면 그 밑에도 잘라보면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이 있고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 야, 우리 뭐 동진이 기틀책 그냥 많이 열심히 공부했구나. 적어도 책장은 넘겨봤구나, 야. 뒤까지, 응? 책장만 넘겼었어? 근데 이게 한 놈은 이렇게 가고 말이지. 응? 한 놈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한 놈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 지금?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있지. 그래서 이 밖에 쪽에서 보면 뭐냐면, 돌아가는 게 없어.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이게 쭉 저 아래까지 쭉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면은 2차원의 이 볼텍스하고 똑같은 모양을 하게 돼, 이게. 여러분들 2차원에서의 차지 어떻게 되느냐면 한쪽에 라인 차지하고 라인 차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볼텍스, 엔티볼텍스하고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번 이 KT 트랜지션을 보자. 이거 KT 트랜지션 보는 게 저거 가지고 KT 트랜지션 보기에는 진짜 쉽지가 않아. 왜냐면은 온도를 따끈하게 해가지고 연탑불 가해가지고 말이지. 저기 디펙트를 저렇게 잠깐만 만들어가지고 디펙트하고 디펙트 사이에 이펙티브 인터랙션 제로가 되게 하는 그 온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쉽지가 않더라, 이게. 그래도 이제 이 코슬리치 사울레스 베레딘스키는 한 번 하고 역사에 사라졌으니까, 뭐 서구권에서는 사라졌으니까, 베레딘스키는 그렇다고 지금 코스텔리치 사울레스가 그래도 이걸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 디슬로케이션,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을 가지고 한번 하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이론을 만들어 놓고 자연에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그래야 뭐 상을 받든지 칭찬을 받을 텐데. 그래서 그때 생각해낸 게 이제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를 이제 경우를 발견을 했어요. 그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commensurate, incommensurate, phase transition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이게 2차원의 슈퍼플루이드 심필름을 만들어가지고 이 일들을 이제 슈퍼컨덕터에서는 안 되지만 슈퍼플루이드에서는 이거를 볼 수 있다. 오케이? 또 하나는 근데 초전도체에서는 이게 안 나오고 슈퍼플루이드에 대해서 그게 나온다는 것도 이제 한참 후에 사람들이 알았고, 근데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슈퍼플루이드는 이렇게 실험이 이제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 쉽지가 않았냐면은 슈퍼플루이드는 차지가 없잖아. 차지가 없으면은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컨트롤을 하기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1981년도에 이게 비즐리하고 올란도하고 나 이게 참 내가 이렇게 이게 늙어가지고 사람 이름들이 잘 생각이 안 나. 삐즐리 올란도 이 세 사람이 이 이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실험하는 사람이에요. 이 실험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논문을 뒤졌다 보니까 그 논문이 하나가 나왔는데 논문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논문이 이게 물리 논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인데 그 논문에 의하면은 물리 잡지에다도 내지도 않고 한 논문에 의하면은 이런 사실을 알아냈어요.
비즐리하고 올란도하고 무이가 어떤 사실을 발견을 했느냐면은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물리학자가 아니었고 이 사람은 그 중요성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비즐리, 무이, 올란도가 이러한 사실의 논문을 발견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3차원이 되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람다인데 이 3차원의 그거를 말이지 2차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물체의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람다 2차원이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몇 배가 되느냐면 람다를 뒤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람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한 1000배 정도가 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한 1000배가 되더라.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2차원으로 되면 여러분들 2차원에 여러분들 이게 뭐지 먹는 깡통을 이렇게 위에서 밟으면 어떻게 되니? 이게 잘만 밟히면은 깡통이 만약에 밀가루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옆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잖아.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3차원으로 있을 때하고 이거를 밟아서 2차원으로 됐을 때 보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이게 람다를 뒤로 나누는데 뒤는 필름의 thickness고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필름의 thickness보다 한 100배나 1000배 크다 그러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2차원이 되면은 쭉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토폴로지에서 2차원으로 3D에서 내려가면서 토폴로지 변화지 사실은 그런 데가 밟으면은 그렇게 변화. 저기 나온 게 그런 거. 아니 저 전자공학과 전환에 나왔어. 저거 맨 처음에 기선 사람. 여기 아마 이 레퍼런스가 있더라고. 근데 레퍼런스를 보면 이제 나오는데 전자공학 하는 사람이 저거를 발견했어. 물리학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발견을 해놓고서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는데 무이 올란도 그 다음에 비즐리 이 세 사람이 저걸 딱 보는 순간 차차차차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근데 아까 내가 좀 잘못 얘기했네. 이게 R이 람다보다 크면은 이게 아니고 R이 람다보다 이게 크면은 여기가 이게 익스포넨셜이 되고 R이 람다보다 작은 경우에 로그 R이 되니까 그러니까 페네트레이션보다 작은 경우만 로가리즘이 R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테이블이 그거 다 또 거짓말이네. 틀리게 얘기했네. 이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데 이게 교육방송에 텔레비 좀 지상파를 안 타가지고 좀 괜찮긴 하지만 이게 수능 같았으면 벌써 잘렸다. 녹화를 다시 하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페네트레이션보다 짧은 경우만 로가리즘이 R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뭐 한 1000앵스트롬 만약에 뭐 한 100앵스트롬 그 정도 안에서 있는 볼텍스만 로가리즘이 R이고 그 다음에는 익스포넨셜이 되니까 익스포넨셜이 되면은 KT 트랜지션이 안 나오죠. 로가리즘이 R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플을 만들면은 샘플 안에 굉장히 로컬한 부분만 로가리즘이 R이고 짧은 부분만 로가리즘이 R이 다 익스포넨셜이니까 KT 트랜지션을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샘플 사이즈를 밀리미터 이상으로 이제 하면은 밀리미터 안에 쪽에 있는 볼텍스, 엔티볼텍스는 다 뭐가 되느냐 하면 둘 사이의 인터랙션이 로가리즘이 R이 된다. 이거를 비즐리가 무이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샘플을 만드는데 샘플을 100앵스트롬이나 1000앵스트롬보다도 더 작은
그런 심필림을 길이가 L이 그거보다 더 작은 심필림을 만들어야지 됐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인피니티기 볼텍스, 엔티볼텍스 막 튀어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놈의 샘플을 밀리미터 정도나 센티미터 정도까지 샘플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볼텍스, 엔티볼텍스 이 이펙티브하게 잘라지는 거 로가리즘의 R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비즐리가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슈퍼컨덕터에서 처음으로 KT 트랜지션이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알아냈어요. 여기는 또 스토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비즐리가 이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알아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탁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이 탁 듣고서 일어나는 사람이 듣고서 그 자리에서 차차차차 기선해가지고 논문을 탁 써서 냈어. 그래서 비즐리도 논문을 써서 내고 그거를 듣고서 하는 사람도 이제 논문을 써서 냈는데 비즐리 이거는 논문 리젝션 되고 그게 이제 억셉트가 됐어요. 이제 문제가 있지. 왜 문제가 있느냐면 이론하는 사람들이 이론 논문 쓰는 거하고 실험하는 사람이 이론 논문 써가지고 내면 분명히 이론하는 사람들이 더 잘 써. 응? 그쪽은. 왜냐하면 웰 트레인드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비즐리가 그 소리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에디터한테 막 항의하고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그 비즐리한테 얘기 듣고 그거 쓴 사람은 위드드로 해버리고 비즐리 사람들의 논문이 이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초전도에서 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로케이션, 디스로케이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실험을 하려면 이건 진짜로 어려운 건데 이거는 볼텍스, 엔티볼텍스 심플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따끈따끈하게 해주기만 하면은 볼텍스, 엔티볼텍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생겨나면서 그 다음에 세퍼레이션이 되면서 KT 트랜지션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메저먼트는 저항을 잰다든지 그런 메저먼트를 할 수가 있더라. 저항을 재야 돼. 예를 들어서 전기 시그널을 줘가지고 뭔가가 떠야 되는데 볼테지가 떠야지 실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실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게 예를 들어서 저게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은 볼테지 뜨고 저거하고 커플링이 잘 안 된단 말이야. 뭐 일어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 비즐리가 이 일들이 이제 굉장히 크나큰 의미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비즐리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컴퓨터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다음에 이것들을 실험을 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또 계산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전도체를 더 약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초전도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레이를 만드는 게 초전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면은 이놈이 하나가 페이지 하나가 있고 이놈 페이지가 하나 있고 이렇게 페이지 하나씩 있잖아, 그지? 한 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를 만들어서 하면은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조셉슨 커플링을 만들어져 가지고 하면 KT 트랜지션을 아주 더 잘 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실험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사람들이 더 개발을 하느냐면은 어레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심필림의 저항을 크게 하기 위해서 디스컨티뉴어스 심필림을 만들어요. 심필림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심필림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심필림을 이베포레이션 하면은 거울같이 알루미늄을 이베포레이션 하면은 뭐가 되니? 거울이 되지. 근데 알루미늄을 조금 이베포레이션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유리 같은 데다가 알루미늄을 이베포레이션 하면 알루미늄이 어떻게 되느냐면 뭐 다 같이 되지 않고 이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쪽에서 알루미늄이 이제 가가지고 붙는데 붙어서 옆에서 하고 조금 붙어가지고 이런 알루미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디스컨티뉴어스 심필림이라고 해요. 이 디스컨티뉴어스 심필림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게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다 뭐 연결이 되고 뭐 구멍도 되게 많고 그렇지만 만약에 페네트레이션 뎁스인지 코헤런스 랭스가 이 길이들보다도 굉장히 크면은 슈퍼컨덕터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그냥 다 묶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코헤런스 랭스 안에 있으니까 저 랭스 안에 있는 놈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쿠퍼 페어들로 연결이 돼 있고 뭐 해가지고
자, 디스컨티뉴어스 심플림이 저렇게 만들어지면은 저항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그런 물질이 되고 저렇게 되면은 이게 KT 트랜지션을 더 쉽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거든. 따라서 이렇게 디스컨티뉴어스 심플림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한 게 몇 년도냐면 1980년도 초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볼텍스 앤티 볼텍스의 언바인딩 프로블럼을 이렇게 온도로 올려주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시작한 게 이제 1980년도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이우정 교수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심플림을 만들어가지고 한쪽을 온도를 T2로 하고 한쪽에 온도를 T1으로 해가지고 그 양쪽에 서멀 그레디언트를 해줘요. 뜨겁기를 달리 해가지고 그러면 온도의 그레디언트가 있으면은 볼텍스와 안티볼텍스가 어떻게 깨지느냐 하는 서멀 일렉트릭 파워 이펙트라든지 이런 걸 줘가지고 이제 박사를 받게 돼. 그래서 그쪽을 가지고서 이제 이게 1980년도에 그 시대의 상황하고 이게 잘 맞지. 응? 자, 그래서 1972년도에 나왔던 이 KT 트랜지션이 초전도에서 빛을 발하게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80년도고, 1980년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론을 많이 한 사람이 이른바 뭐냐면 도니악이라는 사람, 도니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도니악 밑에서 슈거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밑에서 이 박사를 했던 또릿한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진짜 코비도 들었어요. 학생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진짜 또릿한 학생이야. 실물이 워낙 잘생겼는데 또릿한 학생이 있어서 이 밑에서 뭐를 했느냐면은 이 슈퍼컨덕팅 어레이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4개를 해놓고서 그 사이에 마그네틱 볼텍스를 플락스의 반을 이렇게 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고서 했던 일들은 누가 했느냐면은 코스텔레스가 그걸 했고, 저기다가 하나의 반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를 이게 fully frustrated XY 모델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처음으로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던데, 그때는 학생이고 지금은 아주 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있는데 나오겠지. 이게 그 누구냐면 최무영 교수, 서울대 최무영 교수가 동양 밑에서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fully frustrated XY 모델,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제로만큼 가했을 때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일들을 이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이제 최무영 교수야. 우리 재훈이는 잘 알지, 그지? 최무영 교수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지, 비디오로. 응? fully frustrated XY 모델 이런 거 다 봤지. 그지? 그러면서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지금 했던 것들은 클래시컬 XY 모델이라 이게. 이거를 퀀텀 시스템으로 한번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 XY 모델에서 여기다가 XY 모델을 이거를 시스템을 작게 만들면은 차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있는데 뭐냐면은 조셉슨 에너지보다 차징 에너지가 이제 점점 중요하게 되거나 둘 사이의 에너지가 비슷하게 되면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지하고 페이지의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양자역학으로 양자까지 이제
영역을 높인 게 1990년도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고온천 전도체가 나오면서 이것이 2D XY 모델이 아니라 3D XY 모델로 이것들을 이제 넘기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어요. 그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차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3차원의 영역까지 이거를 넓히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일을 이제 하게 돼요. 왜 이게 KT 트랜지션이라는 부분이 이게 그렇게까지 물리에 아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일을 한 사람이 이제 최무용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무용 교수가 이 일을 한 다음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으로 와가지고 데려와서 스트라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라우드 밑에서 포스닥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충북대학에 있는 정진수 교수가 스트라우드 밑에서 박사를 하면서 또 XY 모델을 했었고 우리 이기호라는 아저씨하고 이주영이하고 그 다음에 계명대학에 있는 해가지고 그 무술 많은 사람들하고 최무영 교수의 이제 가지를 치잖냐. 응? 그래서 최무영 교수 밑에서 많이 했던 게 이제 김봉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물론 우리한테 와가지고 했던 이주연 교수 지금 우리 밑에서 일하다가 동일 갔다가 부산대학교 지금 교수로 가 있는 이주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방에서 공부를 하고서 최무영 교수 밑에 가서 포스닥을 했던 우리 최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의 사람들이 또 이 KT 트랜지션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에 이 KT로 이 바글바글 보글보글 그 사람들이 KT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 응? 그런데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2000년대로 가면서 2000년도 넘어가면서 이 일이 이제 계속되면서 또 하나는 여기다가 케이오스를 도입을 해서 케이오스 이게 맞나 스펠이? 그냥 S를 끊으면 케이오스 이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션을 가지고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면은 요즘에 컴플렉스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XY 모델이 끝없이 여러 가지 토픽들을 계속해서 제너레이션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토픽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이 XY 모델이 아주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된 말이에요. 트랜지션만 얘기한다고 했는데 자꾸만 더 나갔네? 재미나니까 해요. 그러나 지금 이 KT 문제가 내 생각에는 이게 1970년대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새로운 주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내 생각에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또 다른 일들이 또 다른 개념들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크나큰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끝없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할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 릴레이티브 토픽 같은 것들. 지금 얘기 안 했지만 조세슨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 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깊이 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스키드 마그네토메터라든지 스키드 시스템들, 일렉트로닉스, 슈퍼컨덕팅 일렉트로닉스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분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뻗어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번만 더 하기로 했지. 수요일날 아침에 한 번 더 하고 이번 학기는 이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그 인터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내가 오늘 밤에 자기가 특별히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월요일날 원래는 저 아침에 수업 있는데 계속. 그래 오후로 하면 되지? 네. 아침에 하고 뭐 수업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원하는 사람, 학부학생들은 모두 오후. 연장자부터 앞으로 쭉 갈까? 그러자.